양천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센시 아비관 팀장 영선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양천고 내신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해 볼 텐데, 제가 이 학원에 한 15년 있었습니다. 하이센시 학원에만. 하면서 양천고등학교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죠? 단순히 배출만 했냐? 대학을 보냈겠죠? 오죽 양천, 얼마나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냐? 저희 집이 항마을 1단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고개를 내밀면 여러분들 학교 전광판이 보여요.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양천을 사랑하는 영선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간 있어 왔던 어떤 선생님들의 스타일까지도 반영을 해서 오늘 제가 시험 문제를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을 때 말 그대로 1등급, 이 탑 포인트를 찍을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너무 지역 색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땡기려 한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챕터 구성을 어떻게 했냐. 앞에 보이시죠? 시험 범위. 이 범위와 관련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거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위별 분포와 그 다음에 문항 비중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시험 기조를 파악, 그러니까 분위기와 흐름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식이었구나, 또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 출제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좀 어려웠던 문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 입장에서야 변별력이지만 우리는 좀 약간 골탕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 변별력을 내기 위한 킬러 문항들과 그리고 1등급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쭉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됐죠? 좋아. 바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요. 표 보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범위 교과서입니다. 양천고는 천재 이재영 교과서, 천재 교과서는 두 권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천재 교과서 이재영과 천재 김도 있거든요. 말고 이재영 교과서를 쓰는데 이 교과서 범위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냥 1과 2과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출제 요강을 보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이외에 뭘 보느냐. 1학년 같은 경우에 독해 프린트를 이용해요.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설에 원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디 무슨 다른 학원들 있잖아요. 그죠? 땡땡 학원들. 그런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볼 법한 영어 소설, 그 원더를 가지고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그걸 독해지문처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실제로 난이도도 그냥 그 정도로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난감한 부분인데 학교 출제 요강에 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외부 지문.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자체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수업을 해준 적도 없고, 혹은 이런 자료니까 이런 걸 공부해, 그럼 이렇게 출제할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딘가에서 가져온 지문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이게 사실 저희에게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듣기. 양천 같은 경우에는 듣기 문항도 꼭 출제를 하거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8문제를 냈는데 이 8문제가 수능형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수능형 스타일로 등장은 하는데 수능 스타일로 등장했을 때 문제가 뭐냐, 약간 배속을 높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속. 그러니까 말이 좀 빨라졌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능 수준이라면 예상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실제 사람의 말투도 그렇고. 근데 걔의 속도를 올려버려. 그렇지?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선택지로 내용 일치 관련한 문제를 주는데 길이를 늘립니다. 선택지가 0인데 길이가 늘어요. 그러면 읽는 동안 다음 문제 띵동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영어 뉴스 같은 것들 있죠.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 그 앵커들의 멘트를 발췌를 해서 그대로 그걸 또 듣기로 돼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를 한다든지. 좀 난해하죠. 그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자, 일단 문제 수를 가지고 만든 이 비율을 한번 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는 누구냐? 교과서는 비중 56% 정도 됩니다. 제일 많죠? 그지? 그 다음은 누구냐면 듣기예요.
그지? 27%. 그 다음엔 도케 프린트가 14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3%를 낸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위에 제가 뭘 써놨냐면 배점, 점수를 써놨죠. 그죠? 이때 얘네나 얘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문제류들보다 여기 교과서와 독해 프린트에서 나오는 점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의 배점이 몇 점이야 이거? 이거 더 해볼까요? 68.7 맞나요? 68.7점 맞나요? 제가 문과여가지고 68.7점 맞습니다. 그죠? 이만큼의 비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대비가 가능해. 맞죠? 근데 외부 지문과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맞추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지? 여기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와 독해 프린트 얘네 둘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까지 가야 되느냐? 요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듣기에 대한 감까지도 계속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역단은 제 생각도 좀 그렇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신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구간과 부분을 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쪽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활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득하는 거 이게 시험 그리고 내신 시험의 취지라고 보는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요강에 써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 한 번도 본 적 없거나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수능형 듣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변별력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쭉 같이 준비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동시에 어떤 감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천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책은 뭔지 그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 제가 좀 현장감, 시험에 대해서 실제 같은 감을 좀 느끼라고 일부러 시험지를 잘라왔습니다. 일부러 시험지를 좀 잘라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교과서 문제 보겠습니다. 교과서 관련한 부분 여러분들이 천재 이재영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중학교 때 했던 것과 그리 뭐 크게 어려워지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느낄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좀 쉬워요. 천재 교과서는. 아시겠죠? 뭐 이름은 천재인데 실제로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수준은 단순히 암기의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되는 것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지문이 나와 있을 때 그 지문이 그 원래 있었던 다이얼로그나 혹은 원래 있었던 패러그래프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면 땡큐지. 그런 문제는 감사한 문제들이죠. 근데 그것들 외에 그건 누구나 맞추니까 그지? 그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걸 바꿔냈네. 원래 내가 외우기로는 여기서 이 단어였는데 여기서 이 부분의 문장 구조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이렇게까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형을 잡아내는 스킬까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본문 다다다다 한글 보고 쓸 수 있으면 그걸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한다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장에 대한 분석 능력 얘네를 좀 많이 키워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의 서술형 스타일 한번 볼게요. 서답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좀 난감합니다. 그죠? 지문 자체를 봤을 때 문장의 구조는 그리 어렵지 않죠. 그지? 잠깐 볼까요? Creative thinking was behind Josephine Crane'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그냥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끝나는 그 정도 구조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원하는 바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여기에 들어갈 부분을 채워 넣어란데 양천이 악명 높은 게 뭐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술형에서. 아시겠죠? 이 조건이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외운 걸 쓰느냐? 아니요. 실제로 이 지문에 이 문장 변형돼서 등장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외운 부분을 그대로 썼으면 이 문제는 틀린 거야. 이 친구 틀렸어요. 근데 교과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 좀 오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걸로는 안 된다. 거기서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럴 때에는 근데 학교 수업 중이라든지 혹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학교 핸드아웃, 그 프린트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밑에 조건들 좀 볼까요? 내용에 근거해서 쓰되 10단어 이하의 문장,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 어형 변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중요하지. would랑 without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또 얘는 쓰지 말아라까지.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춰서 본문과 다른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알겠죠? 교과서가 쉽다고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형이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학교 이제 프린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 프린트죠. 거기서 등장하는 그 원더라는 소설에서 발췌해서 낸 부분인데 지문의 길이 보이시죠? 지문 길이. 지문 길이도 이리 길고 그 다음에 내용도 문제의 스타일도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수능형이 아니라 밑줄 친 부분, 얘네를 딱 정해놓고 얘와 관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문 전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문제구나.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이거 넣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의 줄거리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큰 부분은 요거고 그리고 세부 내용들, 세부 뒷받침 문장들이 얘가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능력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렇지? 단순히 내용을 알고 있는 수준 말고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걔네와 관련한 이런 식의 변형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세부 내용 파악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따로 준비합니다, 저희가. 순서나 혹은 삽입,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준비를 시키고. 오케이?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의 준비가 필요할 거다. 됐죠? 또 다음 거 볼게요. 듣기. 듣기는 스타일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배속과 관련한 부분. 듣기 자체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양천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2학년도 이것도 똑같이 되거든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둘 다 이거 집에 가서 배속 1.1, 1.2 배속으로 해서 연습 좀 해봐. 이런 식으로 EBS 교재라든지 조금 어려운 거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NN 같은 것들에서 발췌한 그런 대화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치? 그리고 좀 빠르게 문제를 읽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속도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문제 푸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 쓸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듣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게 뭐냐? 외부 지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저희가 나눴었죠. 양천구 시험 범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해서 암기해서 변형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얘네의 비중이 훨씬 적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을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희가 요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긴 거 그냥 다 집어넣었거든요. 읽어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읽어보려 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 몇 분 걸리겠어? 선택지 봐봐. 그치? 선택지만 놓고도 지문 한 개급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가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16번 문제지만 나머지들 다 해결해 놓고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지? 양천은 시험 문제를 푸는 순서까지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 준비해? 저희가 얘기하는 정규 수업 시간에 준비가 돼야 된다. 그지? 정규 수업 시간. 정규 수업은 뭘 위한 시간이야? 수능을 위한 준비 시간이죠. 그죠? 수능에 대한 스타일 대비를 하는 시간인데 이때 좀 타이트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는 부분, 요 한번 보세요. 주어진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쓰랍니다. 그치?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 폼이 있었냐? 아니요. 이거 어디 있었던 거냐? 어법 프린트라고 해서 따로 프린트에서 선생님들이 등장시킨 부분인데 그걸 또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 본문 끝 이게 아니고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본문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지?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응용 활용하는 것까지도 학교 프린트를 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들에 대한 준비까지도 좀 타이트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교과 본문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프린트에 대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야 지금 같은 어떤 화법과 관련한 문제들도, 그렇지? 혹은 의문문과 문장 합치기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많다, 그지? 뭐가? 그죠? 스타일이 여러 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1등급으로 가는 포인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교과서. 본문에 대한 분석과 어휘어법과 프린트 분석.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얘라고 봐야 돼요. 왜냐? 변형을 잡아내는 스킬까지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죠? 서술형 문제? 그 프린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그리고 독해 프린트는 아직까지는 어법과 관련한 문제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때에는 누구? 선택지가 영어일 수도 있다. 그죠? 얘네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범위에 대한 준비를. 그렇죠? 그 다음에 듣기도. 고난이도 문제들을 좀 연습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배속을 높이는 거, 그리고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스킬. 얘네를 이제 우리가 내신 준비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한 건 당연히 언제 정규 수업 시간에 유형별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긴 지문, 그렇지? 그리고 어법이나 어휘들도 한 번씩 어떤 진짜 말 그대로 킬러 문제로 막 죽여버리겠어 이런 문제로 등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했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준비가 잘 되면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듣기에서 이런 정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및 수업, 독해, 그 다음에 단어나 혹은 어법 이런 프린트들까지도 준비를 했을 때 이 정도 점수대.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서술형에 대한 준비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도 정확하게 좀 만들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1등급 찍고 가는 거죠. 몇 프로? 4%. 이거 찍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기간에만 하는 걸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고 시험은. 그래서 내신 이외의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신 때 폭발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 스타일로 가야 된다. 왜냐?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천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됐습니까? 좋아. 이렇게 제가 양천을 사랑하는 영선이 그죠? 양천, 영선 뭔가 붙잖아요, 입에. 그죠? 집에서 5걸음만 나가면 바로 뭐 화장실 급하거나 이럴 땐 저희 집으로 오셔도 돼요. 알겠죠? 분석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시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랑 같이 또 수업을 진행해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죠? 지금까지 양천고 내신 분석, 양천을 사랑하는 영선이었습니다. 문구 좋죠?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감사합니다. Thank you.